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, 성지가 좋다.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를 형성한 므낫세 지파. 므낫세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6성읍을 더 소유했는데요. 중요한 행정 도시였던 베스안에서부터 사시사철 물이 풍부한 엔 하롯까지 성지가 좋다 므낫세 반 지파의 땅으로 함께 떠나봅니다. 안녕하세요. 성지가 좋답니다. 은혜로운 성지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스라엘입니다. 네, 박사님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? 네, 잘 지냈고요. 우리에게 아주 희소식이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5월 23일부터 거의 1년 넘게 굳게 닫혔던 국경문을 열고 해외 순례자들이 단체로 입국을 할 수 있는 결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. 와,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.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것 같은데 그럼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방문이 가능한 건가요? 그렇지요. 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그래도 한번 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음성이 되면 자가 격리 없이 바로 순례를 할 수 있고,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아마 통제를 위해서 그럴 것인데 개인적인 여행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단체로만 이 순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네, 백신을 맞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. 맞아요. 자,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? 자, 오늘은 이제 므낫세 지파를 본격 시작을 하는데, 이 므낫세 지파의 북쪽 경계에 이 여호수아에서 이 이사갈 지파와 네. 아셀 지파에 있던 성읍 몇 개를 이 므낫세 지파에게 준 성읍이 있는데, 그것이 베시안, 그다음에 이블루암, 그다음에 다아낙, 이렇게 세 장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베시안에서 이블루암으로 오면서 하롯셈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곳이 하롯셈인 건가요? 베시안, 하롯셈, 이블루암, 다아낙, 이렇게 쭉 일렬로 된 므낫세 지파의 성읍 3개를 소개합니다. 네,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을 소개하면서 원래는 이사갈과 이 아셀 지파였던 6개 성읍 중에 베시안과 이블루암과 다아낙을 이제 하겠는데, 먼저 이제 베시안은 이제 이 이스라엘 평야의 동쪽에서 요단 계곡으로 흘러가는 길목에 아주 비옥한, 규모가 아마 성지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이 규모의 도시 중에 하나고요. 그렇죠.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베시안은 이사갈 지파에게서 므낫세 지파에게로 주어진 그런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베시안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베시안의 이 규모를 보면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그 이후에 로마, 헬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했던, 그래서 규모가 컸던 도시였고요. 그만큼 이 전략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입니다. 우리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첫 이 베시안은 원래가 이사갈 지파에게 속해 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에게 준 6 성읍 중에 하나인데요. 참 이 베시안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, 그만큼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풍부한 아주 여러 역사적 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. 지금 이곳은 이제 로마와 헬라 시대 때인데, 이 로마 시대 때도 컸고 특히 헬라 시대 때는 이 비잔틴 도시 스키토폴리스라 해서
굉장히 규모가 헬라 컸던 로마 시대 도시입니다. 때에 베시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이 거대한 건물 더미에 쓰러진 이 기둥만 봐도 그렇죠. 알 수가 있고요.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이 데가볼리 10개의 주요 연합체 도시 중에 하나가 하나였고, 이 예. 베시안이었습니다. 네, 뭐 이 지금 이 유적지들은 이 주후 749년의 지진으로 일시에 무너졌던, 그래서 한 방향으로 모든 기둥과 건물들이 쓰러져 있는 걸 통해서 지진의 역사도 말해주면서 그만큼 이 베시안은 굉장히 특히 이스라엘 시대 때도 그렇고요, 또 솔로몬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고, 무엇보다도 이제 아래쪽이 이 로마와 헬라 시대 때 유적이라면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유적지는 바로 텔 언덕 위에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베시안의 텔 언덕 위에 네. 올라와 있는데, 이 베시안은 저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 중심으로 한 이사갈 지파의 땅이고요. 저 언덕 길게 보이는 산이 길보아 산입니다. 그렇죠. 길보아 산. 여호수아서 17장 11절에 보면 이사갈과 아셀에게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쭉쭉쭉 나오면서 이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었던 이 베시안을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으로 소개가 됩니다. 이 도시의 중요성을 봐서도 이미 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을 때는 워낙 이곳에 가나안인들이 강해서 처음에는 점령하지 못했다가 후에 이제 힘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도시가 된 곳이고요. 지금 이 정상에는 이미 주전 이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시대의 때까지 이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,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올라와서도 이 베시안은 중요했고요. 이후에 이제 여러 이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 여러 제국에 의해서 중요성을 입증한 곳이죠. 말씀하신 겨자 꽃이에요. 네, 뭐 이 봄철에는 참 많은 꽃들이 피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겨자나무를 보셨고,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베시안의 전경이 정말 므낫세의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했던 곳임을 이제 보셨고요. 자,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베시안에서 왼쪽에 네, 엔 하롯 강, 그러니까 이제 하롯 강을 따라서 하롯 샘까지 이어집니다. 하롯 샘은 기드온이 300용사를 치렀던 유명한 샘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샘의 물이 이렇게 베시안을 지나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. 네, 이 또 무엇보다도 기드온이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? 베시안을 통해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이 하롯 강은 그 근원이 하롯 샘인데, 이렇게 강을 이루어 베시안을 거쳐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. 네, 야, 이게 샘이 큰 강을 이루는 것을 보면 하롯샘과 이스라엘 샘은 대단한 그렇죠. 물이 솟아나는 샘이에요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게 되면 굉장히 비옥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 비옥함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롯샘.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에덴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 에덴의 입구는 베시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, 베시안과 지금 펼쳐진 이 이스라엘 계곡은 정말 비옥한 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 지대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제 길보아산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롯샘으로 다가가는데, 오늘날 하롯샘은 국립공원이에요. 워낙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 뭐 수영장도 있고, 또 주말에는 캠핑장까지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지낼 수가 있고요. 자, 요것이 이제 그 길보아산 기슭에서 솟아나는 하롯샘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. 이 하롯샘은 정말 보시기만 하면 바로 이 샘이 길보아산 기슭에서 솟아나는 네, 하롯샘입니다. 네. 참 보시다시피 이 그 유명한 기드온이 300용사를 추릴 때에 이곳에서
사사기 예.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가 많아 이겼다 할까 싶어서 300명을 추리게 합니다. 네. 이것이 이 사사기서 7장 우선 7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.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은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그렇죠.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하롯샘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먹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.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잖아요. 이렇게. 아우 물맛 좋네. 근데 이렇게 핥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물을 떠서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그렇죠. 주신 것이 바로 하롯샘. 이 하롯샘은 야, 어, 저 끝에 보세요. 예, 오, 지금도 저렇게 콸콸콸콸 솟아나는 걸 보면 정말 이 하롯샘은 최대의 이 샘임은 분명하고요. 이 물이 결국은 강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적시면서 베시안을 통과해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 유명한 파피루스입니다. 이집트 애굽에서 최초의 이제 그 종이를 만들었던 것이 이 파피루스고요. 이 아담한 파피루스가 바로 이 하롯샘가에서 자라고 있는데 역시 정말 이 역사적으로 이 파피루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문헌에 되고 자 보시죠. 이렇게 정말 사시사철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국립공원으로 정하면서도 이곳에 이제 거대한 수영장을 만들어서 이 특히 이제 봄과 가을까지 아주 오랜 그 여러 기간 동안 최대의 캠핑장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순례를 가면 한 번쯤은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지낼만 하지요.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용사를 출연했던 그 현장이고 바로 이곳이 이제 이사갈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의 경계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. 어쨌든 물은 생명이고 농사의 근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엄청난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그 호수도 있고요, 연못도 있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지역이었다면 팔레스타인 지역 안쪽에 제닌을 들어왔는데요. 이 제닌이 중요한 것은 이 인근의 이블로암이라고 하는 그 이사갈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준 이곳에 텔 제닌 이게 중요합니다. 이 제닌이 이제 가님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이 제닌의 또 하나 이름이 엔 제닌 즉 저는 지금 제닌의 샘이라고 하죠. 제닌의 아주 중심과 네. 그 버스 터미널 옆에 텔 제닌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. 이 텔 제닌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은 네.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정작길. 할 때 이 정원이 베이트 하간 지금 이 베이트 하간이 이렇게 이 그렇죠. 제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. 바로 이곳이 이 아하시야 왕이 지났던 그 역사적인 길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무기또와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제닌 또는 이제 그 이블로암이라고 하는 이 인근의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이요 이 제닌의 샘, 텔 제닌 또는 엔 제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샘이 있는 그래서 정원 동산 그리고 이제 정작길로 도망갔다 했을 때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아하시야 왕이 도망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? 열왕기 그 하 9장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인데 이 정자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 오늘날 제닌의 중심을 이루는 버스 정류장이에요. 그러니까 참 이 열왕기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을
더 깊이 볼 수 있는 현장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텔 이스라엘 즉 아합의 궁이 있었던 이스라엘과 무기또와 이 정자 또는 이블루합니다 가는 것은 역사 속에 현장이죠. 베이트 하가는 네. 현재 제닌의 중심을 이루면서 이 제닌 버스 정류소, 그렇죠. 종합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정자라고 번역한 것은 이 번역이 잘못된 거고 원래는 이것이 베이트 하간 즉 이 정원에 있는 집 즉 정자를 말하는 건데 이곳에 또 교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제니는 일찍이 또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일찍이 기독교의 교회와 제가 이제 제닌 시내 한가운데를 가봤는데 이게 또 난민촌이잖아요.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많은 그 테러들이 나온 곳이기도 해서 굉장히 방문이 조심스러운데 이곳에 굉장히 그 유명한 이 가수가 왔대요.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계속 따라가 봤더니 역시 아이들, 청소년들은 이 영웅, 이 가수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고 이곳에서 이제 10여 킬로 무기또 쪽이죠.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의 또한 이제 하이라이트 다아낙. 이 다아낙은 이 이사갈과 아셀 지파에게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6 성읍 중에 특히 높은 그래서 엔돌과 이 무기또와 이 다아낙은 높은 요새를 이루고 있는 성읍으로 므낫세에게 주어진 성읍이면서 요새입니다. 이것이 이제 이 무기또와 같이 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연결되는 골짜기의 중요한 요새로서 이 다낙을 곳입니다. 보면 곳곳에 이렇게 헤쳐진 네.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도굴한 겁니다. 도굴. 맞아요. 혹시나 이 거대한 텔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 해서 이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. 것들이에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될까 해서 고고학 발굴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지만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이 금속 탐지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굴하는 거죠. 또 이 고고학 유물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성경의 도시들 중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. 지금 보시는 대로 봄철에는 정말 이 성지의 사냐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봄철에 성지순례를 오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성지의 모습을 간직하셨을 것 같고요. 지금 요곳은 이제 초기에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진 그러한 몇 장소를 이제 보시는데 특히 이 다낙의 서쪽 게이트 성문이 있는 곳입니다. 거대한 텔 다낙에서 이렇게 서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. 네. 이게 다낙 성의 서쪽 게이트가 되고 이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 그렇죠. 또는 북쪽 남쪽에 이렇게 성문이 존재를 했을 거예요. 네, 뭐 워낙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도시들은 우리가 잘 방문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비록 이 서베이 이후에 발굴 이후에 방치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물 아주 네. 그 잘 깎아서 파내려간 우물이 보이는데 지금 육안으로만도 10m가 넘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다낙 텔 언덕 위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마치 무기또나 하솔처럼 네, 아주 중요한 이 파 내려가서 물을 구했던 또 물이 있어야 네. 다낙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던 굉장히 중요한 이 우물의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마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성경의 도시들 중에서 아마 가장 방문하기가 어려운 곳이 다낙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다낙에서 동쪽으로 본 제닌 도시, 그다음에 계속 패닝하면서 저 높은 산이 길보아산, 바로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다낙에 올랐으니까 지금 저 끝에 보이는 길보아산 그리고 길보아산 안쪽에 아주 굉장히 큰 도시가 보이는데 제닌 네. 성경시대 때 이블루함 지역입니다. 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엔간님. 불과 9km만 가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읍
무기또가 있어요. 예. 6개의 성읍 중에서 세 언덕, 무기또, 다낙, 엔돌은 엔돌. 세 언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이 언덕 위에 세워진 네. 요새를 겸한 성읍이 바로 다낙입니다.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굉장히 방문하기 어려운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므낫세에게 주어진 세 성읍 중에 비록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성읍 다낙이지만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땅에 티아니크란 이름으로 이 다낙의 이름을 가진 팔레스타인의 성읍이 여전히 이 텔 건너편에 이렇게 존재합니다. 네, 참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티아닉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여기를 방문하고 이 차 유리를 깨고 도난을 당했어요. 가방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쉽게도 드론 없이 이 소개한 다낙이 되었는데 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러한 늘 위험이 도사리기 있고 워낙 깊은 곳이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의 다낙까지 소개했습니다. 네, 영상 잘 봤습니다. 이사갈 지파의 땅은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에게 성읍을 왜 준 건가요? 그게 사실 미스테리예요.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이 므낫세 이 서쪽에만 해도 받은 지파의 땅이 굉장히 큰데 이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더 요구를 하니까 또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 베시안과 이블로암과 다낙과 무기또와 이 돌 그리고 엔돌 이렇게 6개의 성읍을 주었어요. 그러고 보면 일단 므낫세가 인구가 참 많았고 또 힘이 셌고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어쨌든 그때 사정은 그때 사정이고 우리는 이사갈 지파에게 있던 성읍 3개를 베시안 하롯셈, 이블로암, 다낙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. 네, 하롯셈에 물이 솟아나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캠핑장도 좋아 보이더라고요. 여행객도 갈 수 있는 건가요? 이 방문이 언제든 가능한데 특히 캠핑 우리가 이제 이 개인적으로 와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것은 주말만 가능하답니다. 그래서 되면 호텔에서도 주무시지만 이렇게 하롯셈가에서 텐트를 치고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에 또 이 사사 시대 때의 기드온처럼 하롯셈에서 지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네, 팔레스타인 지역이어서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방문하기에는 어떤가요? 특히 이블로암과 다낙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. 이게 국경을 통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현지에 이렇게 한인이라든지 좀 지리를 잘 알고 상황을 아는 가이드하고 꼭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도 그곳에 가서 촬영하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이 차를 이 돌로 깨고 드론을 훔쳐갔어요.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가셔야 되겠던 분들은 잘 이렇게 조심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.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? 네, 다행히 잃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안전하게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감사를 했지요. 네, 저희는 가게 되면 또 박사님과 함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,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샬롬. 네,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